인간 생존의 기본이 되는 건강한 숨.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면 깨끗한 공기를 지키기 위해 공기지킴이가 나선다. 국내 최초 공기질 개선 프로젝트 맑은 공기를 부탁해 지금 시작합니다. 건강한 호흡을 고민하는 방송 공기질 개선 프로젝트 맑은 공기를 부탁해 박은지입니다. 네, 공기와 관련된 크고 작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공기지킴이 이호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미세먼지, 이 위험성을 실험으로 알려드리는 기상캐스터 이수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맑은 공기를 부탁해를 하면서 미세먼지가 공포스러운 이유, 그리고 질병과 직결된 다양한 원인, 그리고 해결책을 알아봤잖아요. 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오늘은 더욱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스페셜하게 꾸며봤습니다. 네. 저도 악역을 자처하면서까지 이렇게 매주 실험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제대로 알자, 이런 취지였어요. 네. 충격적인 기사도 너무 많고 두려운 게 사실인데 오늘 궁금한 거 하나하나 좀 제대로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는데 호흡기 질환이 제일 걱정이 되고요. 태양 같은 거겠죠. 호흡기 질환에서 오는 호두암이나 또 폐?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병을 걱정하는 사람들. 하지만 미세먼지가 다양한 중증 질병의 원인이라면 호흡기 질환뿐만이 아니라 심장 질환, 순환기 질환도 유발할 수가 있고 인체의 모든 부분에 미세먼지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네, 요새 미세먼지를 검색하게 되면은 미세먼지가 어떤 병의 원인이 된다 이런 기사가 특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느 대학의 어느 병원의 어느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이며 미세먼지가 어떤 병의 원인이 된다 이런 기사들이 부쩍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대로 오늘 궁금한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정말 전문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선생님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름하여 오늘 미세먼지 질병 특집입니다. 저희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네. 그리고 피부 질환에 관해 설명해 주실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 선생님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의사 오가나입니다. 네, 한의학적인 접근으로 미세먼지와 이 질병 예방책을 설명해 주실 정대진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정대진입니다.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가 네. 진짜 어벤져스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들과 함께라면은 무서울 게 없어요. 미세먼지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병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나와주셨는데 저희가 각종 포털과 SNS를 통해서 미세먼지와 연관된 검색어 그리고 태그된 단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좀 결과를 좀 유출을 해봤거든요. 관련 키워드를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연관 해시태그. 유해성, 마이크로미터, 뇌, 가시거리, 자살, 암, 돼지고기, 천식, 손소독제.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가,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가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죠. 네. 대학원 강의를 하면서 되게 충격을 받은 일이 한 번 있는데요. 네. 대학원 학생들한테 조기 사망의 원인이 1위가 뭐냐 하나씩 꼽아보라고 했더니 10명 중에서 5명이 미세먼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죽은 먼지가 아니고 살아있는 먼지. 살아있는 거지. 몸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 항상 있고 그러니까 활성을 가진 그런 어떤 살아있는 미세먼지라는 측면에서 눈에 굉장히 보이진 않지만 네. 어디에나 존재하는 우리 주변의 공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지금 공기의 반은 미세먼지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에요. 이 스튜디오 안에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안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있다고요? 중금속을 비롯한 각종 유해 물질로 구성된 미세먼지. 우리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1 수준의 초미세 입자 크기란 사실. 우리 몸속 깊숙한 코털, 기관지 손목, 폐포 등에 달라붙어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 이 미세먼지가 숨을 쉴 때마다 인체로 들어는 가는데 쉽게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 오래 떠다니게 되고 사람의 폐표까지 깊숙이 침투하게 되어 그 피해를 일으키는데요. 보통 호흡기 질환이나 그 외의 많은 질병들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고자 합니다. 관련 키워드 중에 보기만 해도 두려운 질병이 있어요. 그 미세먼지 속의 그 발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종종 했었는데, 이 물질, 암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어서. 미세먼지 연관 해시태그 첫 번째, 암. 미국 암협회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 비흡연자 폐암 발병의 원인에 미세먼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암과 미세먼지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걸까? 미세먼지 잘 살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직 안에 들어왔을 때 뭐 인터루킨 1 베타라든지 종양 개사인자 알파 같은 몸의 염증 인자들을 활성화를 시키거든요. 이게 염증 인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확 늘어나니까 세포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염증이 되는 거죠. 녹이 쓰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라고 그럽니다. 그 스트레스 굉장히 우리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예. 지금 듣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거를 이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세포가 암으로. 변형을 하는 겁니다. 홍콩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그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암 발병률이 22%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소아기관의 암 발병률의 경우에는 42%가 증가를 했다고 하고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의 경우 80%까지 증가를 했다고 해요. 네.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치로 들으니까 더 무서운데요. 근데 미세먼지가 정확히 인체에서 어떤 작용을 하길래 이렇게 암 발병에 치명적인 건가요? 네, 사실 이미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1급 발암 물질이거든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한 결과 미세먼지는 성면, 벤젠 등과 함께 1군 발암 물질로 분류. 중국은 2020년까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폐암 환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흡연보다 더욱 위험할지도 모르는 미세먼지 피해. 폐질환 유발은 물론 면역 반응을 망가뜨려 종양을 쉽게 퍼지게 한다는데, 미세먼지가 인체에 들어와서 DNA의 복구 기능을 망가뜨려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DNA가 변형이 되는데 그걸 스스로 이제 복구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암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병 키워드 살펴보죠. 미세먼지 연관 해시태그 두 번째, 뇌. 초미세 입자 크기의 미세먼지가 우리 뇌 속에 침투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 예, 영국 가디언즈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표본 수십 명의 뇌조직을 분석한 결과 뇌조직 1g당 수백만 개의 저철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수백만 개의 중금속 입자가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체내에서 형성되는 것보다 입자 크기가 크고 둥글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폐 속에 들어가면 폐포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데요. 네. 폐포는 아주 미세한 혈관 덩어리거든요. 네. 그게 우리 담배를 피면 니코틴 연기가 들어가서 머리 쪽에 튼다 되는 것처럼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들이 폐포 속으로 이제 타고 들어가서 머리 쪽으로 가는데 초기에는 치매로 안 나타난다는 거죠. 경도 인지장애 정도로 일으키다가
이게 점점 진행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치매까지 가게 됩니다. 선생님, 예. 저 이번에 미세먼지 되게 심했잖아요. 예. 4월 달에. 그 이후로 제가 좀 머리가 기억력 감퇴. 제가 누구게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미세먼지를 많이 맞은 사람들이 이제 뇌기능 MMS라는 인지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좀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글쎄 얼마나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심코 들이마신 호흡. 당신을 병들게 한다? 미세먼지를 많이 흡입하시게 되면 혈관의 흐름을 막을 수 있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미세먼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지금껏 알지 못했던 미세먼지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 도로변 공기를 보면은 제곱미터당 2억 개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의 놀라운 진실이 잠시 후 밝혀집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맞은 사람들이 이제 뇌기능 MMS라는 인지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미세먼지에 접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인지기능이 상당히 이제 저하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 그래, 있습니다. 내가 깜빡깜빡거리는 게 내 건망증이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이야. 어쨌든 몸엔 안 좋잖아요. 정말 미세먼지가 진짜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네요. 도로 위를 달리는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발전소에서 내뿜는 연기 등 산업화되면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미세먼지.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가 증가하며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충격적이다. 이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도심의 대기 환경이 얼마나 심각한지 와, 무섭다.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이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도로변 공기를 보면은 제곱미터당 2억 개의 자철석 입자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가는 도로변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일. 예. 진짜 이거 심각하네요. 우리나라 그 화력 발전소도 많고 그리고 차량도 디젤 차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전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고 산업화가 많이 된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 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세먼지가 정상인 날이 거의 없었죠.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문을 열어놓으면 또 한기가 안 되니까 또 미세먼지가 더 실내에서 많이 머무르고 문을 열어놓자니 밖에서 유입이 되고 미세먼지 이제 천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지구 온난화보다도 더 심각한 지구의 환경적인 어떤 재앙의 문제라고 지금.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가 막 이렇게 걱정이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모두의 관심사가 미세먼지로 집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다음 키워드를 확인해 보기가 좀 두려워지는데 다음 키워드. 미세먼지 연관 해시태그 세 번째. 미세먼지가 자살을 불러일으킨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면 자살 위험 수치가 10%나 증가한다는데 과연 진실은? 자살. 바로 제 키워드입니다. 우리 좀 오다라 약간 매칭이 선생님, 잘 안 되죠? 피부와 관련된 질병을 좀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 자살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미세먼지가 눈에 보이는 먼지가 아니라는 건 앞에서 방금 선생님 말씀해 주셨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콧구멍은 되게 조그맣잖아요. 근데 피부는 지금 얼굴 전체를 덮고 있고 우리 손, 팔, 다리를 다 덮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더 많아요. 대기 중에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이 피부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피부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들어왔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자살하고는 또 어떤 관계예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행한 환경오염 지수와 자살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연구 결과를 봤더니 이게 사실 우리의 기분, 우리가 무드라고 하는데 기분의 우울감과 상관없이 이런 대기 중에 오존 지수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자살률이 증가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제가 예보를 하다 보면은 네네네.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한 날 우울해진다, 또 네네. 날씨가 흐려지면은 괜히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은 아니었던 그렇죠. 거네요. 이게 사실 그냥 뭐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뭐 우울 장애나 아니면은 기분 조절 장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단지 자살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이런 대기의 영향, 미세먼지의 영향이 크다는 걸 최근에 좀 많이
선생님 그럼 느낌이 저도 있습니다. 요즘에 예. 되게 짜증이 많아졌어요. 네네네. 그거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원래 좀 아니야 미세먼지 때문이야. 다 먼지 탓으로. 이제 미세먼지 너무 많아. 미세먼지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온몸으로 침투하고 있으니까 내가 짜증이 안 나, 내가. 지금 이렇게 짜증을 내시는 순간에도 미세먼지는 은지 씨의 피부 속을 뚫고 있어요. 짜증나. 더 짜증을 유발하고 예. 피부 속으로 이제 흡수된 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 돌고 돌아서 여러 가지 기관으로 가죠. 특히나 우리의 어떤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바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하는 이 뇌혈관 장벽을 뚫고 미세먼지가 뇌 속으로 들어가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 이 미세먼지 예방을 우리가 철저히 해야겠네요. 네, 뭐 저는- 기분까지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니까요. 전 단순히 이제 날씨가 흐려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신경계를 교란시켜서 그러는 거였군요. 네. 나의 신경계를 교란시키고 네, 있어요, 맞아요. 미세먼지가. 특히나 미세먼지 속에 있는 납, 수은 같은 중금속들이 우리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고 그런 신호 교란 자체가 기분을 변화시켜서 자살률을 높이는 거죠. 어떡해요. 왜? 미세먼지 때문이야, 다.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로 흡수되는 거다 보니까 이 호흡기 질환에 대한 걱정만 했었는데 이게 암, 그리고 치매, 그리고 우울증, 자살까지 이게 알면 알수록 무서우니까 빨리 피해야겠네요, 우리. 예,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 역학조사들을 살펴보면요. 네.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우울증이고 우울증에 많이 관련을 주는 게 삶의 질입니다. 그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가, 기분이 좋은가인데 미세먼지가 아까 호흡도 곤란하게 하고 심장도 아프게 하고 이런 몸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특히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몸이 안 좋아지면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우울하게 되고 자살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위험 요인이 되고 있으니까 국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요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냥 예보상으로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를 발령하고 외출을 삼가세요라고만 했지만 그게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이 정말 무궁무진하고 다양하고 진짜 심각하네요. 지금 제가 살펴본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리고 있으니까 미세먼지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단순히 이제 뭐 감기나 천식 정도 더 일으키는 비염 일으키는 정도로 알고 있지 이 정도까지 심각한 질환인지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대비해야 되는지 돼가지고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맑은 공기의 부탁의 역할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정보를 많이 알고 똑똑해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 미세먼지와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팀을 만나고 왔는데요.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는 벗어날 수 없는 살인자 미세먼지. 미세먼지로 인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급증했는데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질병에 관해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글쎄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으면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실내 환기가 중요한데 창문을 닫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열어놓으면은 공기 순환이 잘 되긴 하지만 그 공기가 정말 깨끗한 공기인지 아니면 황사인지 미세먼지인지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천식이 있어가지고 미세먼지 같은 거 있으면 좀 기침도 많이 나고 밖에 나갈 때 불안하고 그러죠. 아무래도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 중에 제일 걱정되는 건 폐암 같은 거겠죠. 호흡기 질환에서 오는 암 같은 경우는 제일 두렵습니다. 뭐 딱히 담배를 피운다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폐암에 걸려버리면 그렇잖아요. 길거리 시민조사 결과 80% 이상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우려하는 상황. 하지만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공부회에서 직접 연구팀을 찾아갔다. 국내 최초 미세먼지와 심혈관계 질환의 연관성을 밝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김호.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기로 했다. 심혈관계 질환과 대기 오염 간의 연구는 국내에서 많이 실시. 하지만 이런 연구는 단기적인 영향을 보는 연구들이 많았다. 서울대 연구팀에서는
장기적인 사례를 비교 분석, 대규모 자료로 평가했다는 특징이 있는데 대기 중에 미세먼지와 호흡기 질환과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고 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계신 데 비해서 미세먼지와 심혈관계 질환과의 관계는 조금 덜 알려져 있는데 200만 명 이상의 설문조사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조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자료, 2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자료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사시는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와 그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과 유병률을 비교하여서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그런 질환들의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이 높다는 것을 밝힌 논문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논문을 통해서 입증되었는데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고혈압 발병률이 4.7%씩 증가. 미세먼지로 인해 발병되는 심혈관계 질환은 우리나라 3대 사망 요인으로 꼽히며 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부정맥 등이 있다. 미세먼지를 많이 흡입하시게 되면 혈액의 점도,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정도가 바뀌어서 이제 쉽게 뭉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피떡 같은 게 돼서 이제 혈관의 흐름을 막을 수 있고 기존에 그러한 그 혈관에 있던 플라그라 그러죠. 이렇게 막혀 있던 것들을 더 자극하고 더 막게 되고 뭐 이런 기전하고 또 산화손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산화손상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몸의 전체적인 그 시스템을 붕괴시켜서 그러한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악화가 되고 또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심혈관계 질환 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 결국 미세먼지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가 유발시키는 질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관을 통해 인체 곳곳에 영향을 끼치는 거다 보니까 이게 호흡계, 또 심혈관계, 피부염 등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미세먼지를 지금 주목하고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미세먼지가 정말 심한 날엔 우리가 흔히 마스크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하지만 제가 아까 강조드렸듯이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우리 넓은 체표 면적, 피부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생활 예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매일 수시로 바뀌는 미세먼지 농도.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자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인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어쩔 수 없이 외출해야 한다면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필터가 장착된 황사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나쁨일 때 되도록 장시간 외출은 자제하고 매우 나쁨일 경우 실내에만 머문다. 외출하고 돌아올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흐르는 물에 손과 발을 씻고 식염수 등으로 눈가와 콧속 등을 닦아낸다. 미세먼지 심한 날 활동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고민된다면 환경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농도별 행동 요령법을 참고할 것. 이거를 우리 또 수정 씨가 기상캐스터이시니까 네. 방송에서 꼭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조금 더 사명감을 갖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마스크뿐만 아니라 온몸을 감싸고 한번 네. 일단 소매를 저는 가리는 걸로 지금 일단 다 가리고. 네, 저는 일단 내리는 걸로. 네, 근데 특히 한의학에서는 이제 식재료 등에서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를 이길 수 있는 음식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먹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중금속이나 독소 배출에 아주 큰 효과가 있는 미나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바다에서 나는 해독제인 그 해조류를 또 들 수가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주변에서 많이 드시는 녹차 같은 경우 면역력 강화가 되고 또 이제 또 배출에 유의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각자가 스스로가
그 생활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방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생활 수칙 저희 방송에서 매주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에서 생활 수칙 좀 잘 얻어가셔서 네. 건강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체를 위협하는 미세먼지, 크고 작은 궁금증부터 다양한 고민 사연들까지 저희 맑은 공기를 부탁해 사연 제보해 주세요. 저희가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라면 여러분 건강 지킬 수 있습니다. 너무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